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관리 처분 계획부터 보면 되겠죠. 문제집은 198페이지. 자, 뭐 기본서는 456페이지부터 나오죠. 이렇게. 정비법 그렇게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남은 게 그 목차는 따로 적지 않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서 접수는 다 하셨습니까? 서울은 난리던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서울에는 뭐 그 첫날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경기도권까지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시험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막 인터넷에 카페 같은 데 글을 보다가 서울에서 막 이렇게 접수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밑에 지방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부산은 널널한데 KTX 와서 타고 와서 시험 치라고. 진짜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충청도도 알아보고 이러던데 사람들이. 다들 접수는 하시겠죠. 아, 이거 저번 주에 휴강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건데 말을 못 했는데 아직 원서 접수 기간 안 끝났죠. 그 사진을 내가 봐도 나랑 너무 다른 사진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시험장에서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 시험관들이 신분 확인을 하겠죠. 신분 확인을 하는데 그냥 딱 봐도 내 사진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시험관들이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그 체킹을 하는데 원서에 있는 사진이랑 내 얼굴이랑 너무 다르면은 한참을 쳐다봅니다. 시험 칠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원서에 붙어 있는 사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 자격증에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뽀샵 처리가 너무 많이 된 사진을 썼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나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심한 분들, 진짜 나인지 알아보기 힘든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불려가야 됩니다, 시험 본부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신분 확인할 때 계속 한참을 내 옆에 서 있는 거죠. 문제 풀고 있는데 시험관이 잠깐이라도 내 옆에 서 있으면 그거 신경 쓰이는 사람 있죠. 그런 것들 되게 신경 쓰입니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딱 봐도 내 사진인 것 같은 거 그런 걸로 붙여가지고 원서는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자, 관리처분계 보면은 뭐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 받고 고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나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일간신문 등의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 분양 통지랑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하죠? 120일. 120일 내에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하고 나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는데 그 분양 신청 기간은 여기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이렇게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은 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뭐를 공급합니까? 주택, 그렇죠.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이랑 오피스텔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하고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분양 신청한 사람들, 이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거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요 신청하는 기간이 입체환지 신청하는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입체환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입체환지를 하기 위해서도 먼저 시행자가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입체환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입체환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입체환지 신청 기간이랑 분양 신청 기간, 요게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기준이 있겠죠. 환지계획 작성의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중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뭐만?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그 전에 환지계획 내용 어떻게 하죠?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환지. 그래서 환지에서는 환지 설계, 새거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헌거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비용이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요게 환지 계획의 내용. 그 중에서 입체환지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도 설계인데 분양 신청 받은 거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계획에는 없었는데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이제 새거 나와야겠죠. 자,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여기 오래된 아파트가 있죠. 30년 된 아파트, 30년, 40년씩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서 새로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아파트는 오래됐으니까 금도가 있고 막 비실비실하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깔끔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새 아파트, 헌 아파트 가격들이잖아요. 가격들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새 거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추산. 그 다음에 헌거, 종전, 토지나 건축물 명세 및 종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종전 가격이죠. 그 다음에 종전 거에는 소유권 말고 뭐까지 표시하죠? 권리까지.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해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들어갑니다. 권리 명세. 요게 이제 두 가지가 헌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용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보류지. 보류지에는 뭐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뭐 복리시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비사업비 랑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세입자 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런 것들. 요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그래서 여기 설계, 그 다음에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추산액이 새거,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요게 헌거, 그 다음에 보류지랑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을 비용. 이렇게 설계, 새거, 헌거, 비용. 나머지 두 가지 분양 대상자의 주소나 성명,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급평가액 이 두 가지는 따로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의 내용 요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 계획의 내용들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이렇게 작성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죠. 그리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이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해줄까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를 하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준공 인가. 그 다음에 준공 인가를 하고 나서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를 하고 뭐 가로치는 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해줍니다. 통지를 해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 그렇게 하면은 나는 언제부터 이 새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드디어 이제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소유자가 됐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이미 소유자가 됐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자, 나머지 내용들은 책을 보면서 하나 했고요. 여기 분양 신청 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래서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한번 보죠. 456페이지 기본서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분양 공고가 나오는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이죠? 120일. 이런 숫자는 좀 기억을 하시고 120일 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뭘 공고하는지 뭘 통지하는지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데 지가 혼자 신문에 광고 내놓고 보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은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입니까? 공고한 날입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행자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3번 뭐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4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 분양분이든 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세대원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안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양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다만 그 뒤에 보면은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것들은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58페이지 보시면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90일 안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서 정하는 자가 이 사람들. 박스 안에 보면은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시행자는 그 협의 기간 있죠. 90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 신청을 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 기간 안에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연 일자에 따른 이자까지도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업 신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고 할 때는 역시 인가받아야죠. 처음에 인가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다. 근데 여기는 뭐 변경 말고 변경, 중지, 폐지 뭐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면 된다라는 게 그 밑에 나와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여기 있는 거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설계,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게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요게 이제 새 거죠. 분양 예정인이니까 내가 받게 될 아파트의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보류지. 이 보류지에는 뭐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래서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기준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랑 그 가로 띄워놓고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정비사업비랑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랑 분담 시기. 그 다음에 7번에 요것도 한 거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권리 명세. 그래서 뭐 저당권 같은 걸 표시를 해줘야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로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다면 따라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참고에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경미한 사항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간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방법. 정비사업에서 위 1의 3, 5, 8 이게 뭐냐면 칠판 보시죠. 앞을 보지 말고 3이 뭐냐면 요거 새 아파트 가격 들어가는 거, 가격 들어가는 거, 새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뭐 5가 요거 헌거 요거면 요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 다음에 8번은 요거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제가 돈 표시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이 돈 표시해놓은 거 가격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게 거기 있는 거. 가로 1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데 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이랑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이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선정할 때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합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 나가면은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우리는 이제 시험만 치는 거니까 실무에 나가서는 모릅니다. 근데 실무에 나가서는 한 3사람 정도가 들어가는데 법에서는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즉 시장, 군수 지가 감정평가를 다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건축은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이니까 시장, 군수 자기 마음대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랑 조합총회에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합니다. 조합의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관리처분계획에서 돈 표시해놓은 거. 새 아파트 가격, 종전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요 권리평가 할 때, 이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데, 그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요렇게.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다만 있죠. 맨 끝에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요거 새 거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 다음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이거는 헌거.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가격이랑 헌 아파트 가격. 이걸 평가할 때는 거기 사업 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하에서 산정할 수 있다. 원래는 감정평가업자가 해야 되죠. 근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요 새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종전 아파트 가격,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아니죠. 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온다면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고 할 때 새 아파트 가격이랑 헌 아파트 가격은 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요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피곤하신 겁니까? 뭐 꾸벅꾸벅 조시고 그렇죠. 잠을 안 자고 공부할 시기죠. 잠잘 거 다 자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곳에도 살아봤는데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죽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의 방법 보죠. 요거는 골라서 볼 건데,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에. 근데 가로 1번 위에 먼저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요걸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가 또 달라서 그렇습니다.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의 방법도, 관리처분의 방법도 좀 다르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골라서만 볼 건데, 1번에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 박스 안에 2번. 한 개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개 건축물은 뭐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은 하나의 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근데 그 뒤에 주택 단지, 이거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는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은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근데 주택 단지는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 요거. 관리처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전해줍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러면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방금 했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누구는 제외하죠? 지상권자는 제외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맞지만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손실 보상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권리자는 맞지만 분양 자격은 없습니다. 분양받을 자격은. 요 정도만. 나머지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 처분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박스처럼 해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우리 집 고치는 거죠. 우리 집 고칠 때 내 맘대로 하면 됩니까? 네, 내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위에 있는 박스의 3번. 지상권자는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랑 요거.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을 기준을 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꽤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의 조정.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저거 누가 하는 거죠? 시장, 군수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자, 정비사업을 하면은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뭐 토지 소유자라든지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서 사업하면은 부산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인근 지역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인근 지역 갔다가. 그러니까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은 주변의 전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이 시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조정하는 건 1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해주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가 없다. 뭐 1년을 넘을 수 없다.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맨 끝에 나오죠. 1년을 넘을 수 없다. 시기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1년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청하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 박스 안에 1번 보시면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뭐를 고려하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요 세 가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환지계획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냐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서 줄 수 있고 너무 넓은 거는 줄여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안 줄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4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 토지에 가름하여 부상하거나 건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을. 그 다음에 요거 분양 설계.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7번인가? 6번, 7번. 요거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우리 입체한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는 몇 개 줬죠? 원칙? 1개 줬습니다. 1개.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는 공공부분의 시행자한테는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가진 것만큼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 몇 개 주죠? 1개. 똑같죠? 원칙은. 다만 여기는 예외가 좀 많습니다. 그 동그라미 7번에 기읍, 니은, 디귿, 니을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거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것부터 먼저 보면은 니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 3주택 이상 다주택을 공급하는 건 무슨 사업에만 있다고 그러죠? 재건축. 재건축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5개 가진 사람한테 1개만 가져가 3개 가진 사람한테 1개만 가져가 하면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해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다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게 추세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해서 3개 이상 받을 수 있는 건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한 주택을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재건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 재건축.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공공. 그러니까 사유는 똑같죠, 사유는 똑같은데 일단 여기도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넘기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기획에 2명 이상이 하나에 뭘 공유하고 있습니까?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거는 몇 개 준다가 아니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하나에 뭘 공유하죠? 토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요거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 페이지. 1+1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내지는 종전의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줍니다. 이걸 2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1+1 해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주는데 한 개 더 주는 거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얼마 동안 전매가 안 되죠?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주택 공급입니다. 3주택 공급. 이것도 무슨 사업일까요? 재건축. 해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아까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요거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 범위 안에서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 근데 여기서도 투기 가일주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되니까 한 개. 요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혹시 그 박스 밑에 있는 박스 옆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소유자 수 증가. 그래서 내가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산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따로 정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데 그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는 한 필지 토지였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뭐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이 토지가 쪼개집니다. 한 필지 토지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의 필지로 쪼개는 거죠. 소유자가 이만큼 늘어났죠?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 다 주면 아파트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분양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현금으로 청산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이런 비슷한 거에 나올 겁니다. 뭐 박스 안에 기출문제 보면은 뭐 기준일 이후에 괄호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사항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되죠.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그걸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소유자 수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나대지만 있던 데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거. 원래 땅만 있었는데 그 위에 건물 지어버리면 역시 또 소유자 수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 이러한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로 나왔던 게 여러 개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건 오히려 소유자 수가 줄어들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준일 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인가의 절차 해서 인가 신청 전 공람이 나오죠. 7번에. 자, 우리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번, 30일이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언제죠? 정비계획 위반할 때. 자, 정비사업할 때 맨 처음에 정비기본계획 수립하죠. 그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려고 할 때는 의견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듣죠? 2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이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이게 30일.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청취하는 게 30일.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나면 이제 구역을 지정하겠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랑 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연결해서 보면은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그게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이라고 했죠? 2년.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391페이지. 거기 보면은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거는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해서 거기 보면은 뭐 정비 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을 때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거고, 그 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조합에 할 때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얼마 안에? 2년. 추진위원회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3년. 추진위원회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는 2년. 추진위원회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안에 안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때 어떻게 해제하죠?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똑같이. 구역 지정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도 주민한테 여기는 게 30일. 요렇게 두 번 30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구 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요거는 해제할 수 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밑에 5번, 6번은 모르시더라도. 요게 30일짜리가 2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30일. 지금 465페이지.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는 여기 있는 30일짜리들 말고 대부분은 며칠이었죠? 14일. 근데 여기 정비법에서 30일이 딱 3번 나옵니다. 여기 정비계획 입안할 때,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해야 될 때 30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행자는 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공람 기간이 30일.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할 때 주민한테 의견 청취하는 게 30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주는데 그게 30일. 여기 보시는 거. 그래서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통보인데, 시장구수 등은 이번에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30일 동안 의견 들어가지고 필요한 조치하고 나서 시장구수에게 인가 신청하죠. 그러면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구수는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알려줍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을 때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밑에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나오죠. 타당성 검증. 이 타당성 검증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원래 앞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나 뭐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할 때 정해놓은 돈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사업 시행비나 이런 것들. 그게 갑자기 관리처분계획에 오니까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늘어난 사업비가 정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시장구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시장구수 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번 정비사업비가 사업 시행 계획서 기준으로, 이 52조 1항 12호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서이고, 사업 시행 계획에서 정한 사업비 기준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죠? 10%.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 규모가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 공고, 74조 1항 6호 이게 뭐냐면은 분양 공고입니다. 분양 통지. 분양 통지한 조합원의 분담 규모에서 분담 규모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비가 10%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늘어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갑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늘어난 돈,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 요청.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방금 지금과 같은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을 때는 60일 안에 이거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타당성 검증을 하는 그 사유는 사업비가 10%, 분담 규모는 20%,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15일 안에,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러한 것들. 이거는 혹시 몰라서 하는 거, 혹시 몰라서. 사업비 10%, 분담 규모 20%, 5분의 1 이상이 요청. 뭐 어렵진 않죠. 사업비 10%, 분담 규모 20%,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나면은 뭐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됐고, 1번에 보면은 1번에 가로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은 요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소유권 이전 처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쭉쭉쭉 나머지 했고, 그 다음에 469페이지. 이게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인데, 요거는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면, 요거 조금 지우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아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때 효과들인데, 첫 번째는 정비구역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용, 수익, 을 정지시킵니다. 사용 수익을 정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 철거의 시기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철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를 하니까 이 정비구역에 기존에 있던 슈퍼마켓, 세탁소, 중국집, 피자집 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나가야죠. 철거하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납니다. 용의권자. 이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한테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철거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슈퍼마켓 하는 사람은 나갈 때 조용히 나갑니까? 한마디 합니까? 뭐라고 하죠? 돈 줘. 이게 돈 줘. 환지에서는 얼마, 뭐라고 했죠? 와, 좁다. 와, 좁다. 거기서는 와, 좁다. 500 쓰다가 250을 쓰게 되니까, 개발법에서 250을 쓰게 되니까 맨 처음에 뭐 했죠? 임대료 증감 청구권. 임대료 증감 청구권. 임대료 증감 청구 500 쓰다가 250 쓰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철거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라는 거는 계속 사용 수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금, 보증금과 같은 금전 반환 청구권, 이 있겠죠. 이게 돈죠. 금전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죠? 원래는 누가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뭐 행사하죠? 구상권. 똑같죠.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빠진다고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들은 주임법, 상임법상 보호를 받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주임법상의 최소 임대차 보증기간 같은 것들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간에 관한 규정만 적용 안 하는 거지, 다른 규정들은 다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여기 보면은 469페이지 2번에 보면은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가 나오죠.
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요 날까지죠?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동의받았을 때, 두 번째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거합니다. 철거. 가로 2번에 사업 시행자는 언제 철거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그래서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닙니다. 철거는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랑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이라는 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이주를 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폐공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밤이 되면 누가 온다고 했죠? 고딩들 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범죄 발생 우려가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해 버립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계약의 해지는 저 앞에 나오는데, 455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정비구역 안에서 슈퍼마켓, 세탁소 하던 사람들 이제 장사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 여기는 임대료 반환 청구권이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청구권은 금전 반환 청구권. 그래서 돈죠. 누구한테 행사하죠? 시행자한테.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 구상이 안 될 때는 압류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임법, 민법, 주임법, 상임법, 상의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겁니다. 민법 280조, 주임법 4조 등등등. 그 조문 숫자는 틀리게 안 되니까 기간에 관한 규정만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보면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인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준공인가 전에는 원래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준공인가 내가 하기 힘들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하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가로 3번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준공인가 됐고, 가로 2번, 맨 밑에 있는 2번. 시장 운수 등은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공인가 전에도 미리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페이지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준공인가 하고 나면은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를 하죠. 이 고시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합의 존속.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거 2년, 3년, 5년 뭔가 사업 안에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죠.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취소된 걸로 봅니다. 그렇겠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2년, 3년 안에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안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 그때는 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 이런 것들 취소된 걸로 봅니다. 다만 공사 완료 고시일의 다음 날에 해제가 됐대. 이거는 사업 다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 2번 시험에 자주 나오죠. 공사 완료 고시가 있고 나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고 나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요거 공사 완료 고시가 있고 나면 지체 없이 대지약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먼저 통지해 줍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전 고시 보면은 1번 소유권 이전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했다는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약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근데 전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고시하고 나면 그 고시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요 등기, 이 등기는 얼마 안에 하죠? 지체 없이. 환지에서는 언제 했었죠? 14일. 환지에서는 14일, 여기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등기를. 그 다음에 청산금. 청산금은 여기서도 확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환지에서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됐듯이 여기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산금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역시 환지랑 똑같죠. 이렇게 공법이 쉬운 겁니다. 맨날 똑같은 거 나오고.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되고 소멸시효는 5년. 자,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시장 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그때 수수료는 징수 위탁 4%. 그렇죠. 쉽죠? 자, 요까지. 그 다음에 뭐 476페이지 저당권의 물상 대응이 나오죠.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물상 대응은 민법 시간에 이미 배우셨을 테고. 네. 자, 문제 보면은 198페이지. 문제가 몇 문제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읽었어요. 내용을 좀. 198페이지 보시면은 틀린 거. 관리처분계획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양 설계는 맞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이게 새 거.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종전거 아파트 가격 평가할 때는 기준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5번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지목 면적 일단 틀렸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관리처분 계획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치게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증가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넓은 토지는 이를 감소하게 작성할 수 있죠.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청산하여서는 안 되며. 안 되죠. 안 되는 게 안 되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죠. 안 줄 수 있고. 2번, 3번을 묶으면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때. 그 다음에 5번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이상을 공급하고, 아닙니다. 한 개 주는 게 원칙. 원칙은 별말이 없을 때 하나 주는 게 원칙. 한 개 이상을 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 하나 주는 게 원칙.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하나 주는 게 원칙.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개 주는 게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36번. 틀린 것. 동그라미 1번. 원칙은 몇 개 주죠? 한 개. 이게 원칙.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개 주는 게 원칙. 2번. 2명 이상이 하나에 뭘 공유하고 있죠?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어떻게?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과밀 억제거적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죠? 과밀 억제거적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이니까. 다만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로 안에 그런 말이 써져 있죠. 그 다음에 4번. 과밀 억제거적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3개까지. 소유한 주택의 수 범위 안에서 최대 3개까지. 다만 역시 여기도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되니까 1개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종전의 권리 가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 내지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에서 1개 주고 1개 더 들 수 있죠.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죠. 그중 1주택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얼마 동안 전매가 안 되죠?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시점의 연결로 옳은 것. 뭔 말이야? 토지 등의 사용 수익 정지는 언제? 여기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거는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있고 나서.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고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 그래서 삭수에 들어갈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있고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은 맞는데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니까 기산점이 소유권 이전 고시 되면 안 되고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확정되는 시점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기산점을 다음 일로 잡아야 돼요. 다음 일.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이 사업할 때 시공자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분양 신청 기간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 여기 철거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철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또 나왔죠. 똑같은 문제가. 설계,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 전진 성명, 그 다음에 분양 예정인 대주주는 건축물의 추산액, 이거 새거.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헌거. 근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죠. 이런 것도 뭐 관리처분계획 여기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39번. 옳은 것. 분양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죠. 내가 분양 아파트 받고 싶으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30일. 이거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등. 네, 그래서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분양에 관한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분양 신청 전에 분양 설계를 한 후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말을 막 지 맘대로 만들어서 이 말이 이상하죠. 그냥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 받기 전에 분양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개발 사업 틀렸죠. 일단 이런 거 나오면 틀렸죠.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뭐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죠. 이건 오케이.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원칙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재개발 사업은. 근데 뒤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주공 이런 사람들은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만큼 받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정비 법령상 권한자가 다른 것. 자, 정비법에서 권한자 대부분 시장, 군수 등이죠.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시장, 군수가 아닌 걸 한번 찾아보죠. 조합 설립 인가, 시장, 군수가 등이 하죠. 사업 시행 인가도 시장, 군수 등. 관리 처분객 인가도 시장, 군수 등. 지정 개발자의 지정권자도 시장, 군수 등인데 이 등록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정비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시장, 군수 등이 행사한다. 그 다음에 41번. 등기가 제한되는 기간으로 옳은 것. 소유권 이전 고실로부터 등기하는 날까지. 이런 문제는 좀 별로. 그래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죠.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를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고실로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죠. 소유권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 요 기간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뭐 그걸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42번.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옳은 것.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등기, 14일 이내 이 등기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정하십시오. 지역권은 따라오면 안 되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승역지에다가 설정한 권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환지에서 배웠죠. 환지에서.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지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땅을 위해서 그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 나머지 사람에 관한 권리들, 나머지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채권자라든지 지상권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람들한테 따라와야 되는 건데 지역권은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따라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는 날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요거 방금 앞에 있던 문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할 수가 있죠. 물상 대위.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상의 조성 토지로 본다? 이런 것도 보충하십시오. 이거 아예 지워버리죠. 5번 지문은. 그 다음에 43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죠?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해당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을. 그리고 구상이 안 될 때는 압류할 수 있습니까? 네, 압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의 효과에서 끌어내 가지고 쓰는 거죠, 지금. 여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고 나서. 이 필기가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제가. 단어를. 이래서 저는 여기서 설명.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의 효과로서 이제 착수에 들어가면은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철거되고 용의권자들, 권리보호 이런 것들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44번 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46번 청산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네,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에 청산금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는 사람, 덜 받는 사람 그 가부조건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제도가 청산. 그 다음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왠지 틀릴 게 없는 지문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냥 청산금 같은 거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평가한다라는 거고.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징수하겠죠? 강제징수.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된다. 위탁.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임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아니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비법. 해서 자, 정비법은 일단 사업 3가지 비교하는 거. 그거 맨 처음에 했던 뭐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조합은. 그 다음에 지금 한 관리처분계획. 요거 3가지 파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무조건. 요 중에서도 좀 하기 힘들면 하나 정도는 빼도 되는데 조합은 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랑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은 이 3가지는 근데 뺄 게 없는데 그래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제가 꽈락을 피하는 꿀팁을 한번 전수해 드리죠. 좀 쉬겠습니다.